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공부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오랫동안 반복되던 삶의 패턴을 넘어섰다고 느꼈던 날, 저는 그것을 카르마를 넘어선 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오랜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날의 기억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 솔직히 저에게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만 들렸죠. 무엇보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왜 내가 변해야 하지?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잘못한 사람이 변해야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참 오랫동안 똑같은 갈등을 반복했어요. 어떤 일에 남편이 화를 내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화가 풀리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었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완전 분노 조절 장애 환자네. 아우, 저런 사람과 결혼한 나도 미쳤지. 저는 남편을 무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피했습니다. 화를 같이 내는 대신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었죠. 어릴 적 화를 잘 내던 친정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한 집에 살면서 한 달 내내 남편과 말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거의 똑같은 패턴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남편의 성격이 문제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남편은 당연히 가해자이고, 말하지 않고 참아주는 나는 피해자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명상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게 명상을 처음 가르쳐 주셨던 분의 한마디가 제 마음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입니다. 저는 제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도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하루하루 더 커져서 급기야 죽겠다면서 베란다로 뛰어가는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작은 아들은 밤마다 밖을 돌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등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아들은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채 피를 뚝뚝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때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아득한 느낌이었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너무나 두려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집 신문에 나오겠는데? 40대 후반 가정 문제를 비관해 아파트에서 투신, 이런 기사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된 마음 공부는 저에게 유일한 빛이자 탈출구였습니다. 일단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 가정을 살려보고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현실을 만들어가는지 알게 되었고, 평소 해오던 성경 공부와 더불어 양자의학, 양자역학을 접하며 이게 단순히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법칙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힘든 현실이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끌어당겨 만들고 있다는 각성이 처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우리 집의 에너지 흐름을 바꿔야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평소 남편이 재즈를 좋아했는데요. 어떤 유명 재즈 뮤지션이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해서 VIP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분위기에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공연 당일날 작은 아들이 친구를 만나야 한다면서 갑자기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크게 화를 냈죠. 티켓 당장 가져와. 다 찢어버리게. 예전 같았으면 저는 속으로 분노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티켓을 건네주고 찢든지 말든지 하는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겁니다. 이게 20년 동안 제가 늘 했던 패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 패턴을 이제는 끊어야 해. 저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할 말을 정리하려는 순간 제 몸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전 깊은 곳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화산 폭발하듯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제 몸을 관통하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 에너지가 입에 도달했을 때 절규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왜 내가 저 미친 인간 비율을 맞춰줘야 해?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것은 어린 시절 엄마가 화를 낼 때마다 무서워서 침묵으로 참아내야 했던 내면 아이가 지르는 외침이었습니다. 제가 그 에너지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바꾸고 싶다고 마음먹는 순간 제 몸이 그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때를 쓰듯 바닥을 구르며 팔다리를 마구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턴 시절 응급실 근무를 할 때 가끔 보았던 히스테리 발작 환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의사들이 귓속말로 저 환자 연기 잘하네, 남편이 불쌍하다 하며 환자 취급도 하지 않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까지 반복해온 행동이 단순히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같은 반응을 출력하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평생 똑같은 반응을 반복하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몸이 뒤틀리는 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몸과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충분히 때를 쓴 아이가 지쳐서 잠잠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잠잠해진 마음으로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화가 나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화가 많이 났겠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진짜 속상하겠네. 당신 마음 이해해.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죠. 그런데 우리끼리라도 다녀오면 안 될까? 작은 애가 안 간다고 해서 우리가 즐기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티켓을 찢어버리겠다며 분노로 가득했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풀리더니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우리끼리 가자. 정말 그 한마디였어요. 20년 동안 반복되던 갈등이 그날 처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내가 다르게 반응하자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틈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꾼 것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먼저 바뀐 것은 제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던 오래된 반응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그 반응을 멈추자 남편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틈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연계법이 떠올랐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리고 이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두 개의 양자가 얽혀 함께 돌아간다는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도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것이 진리이고 우주의 법칙이구나 하고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카르마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르마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반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반응의 고리라는 것을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사슬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지만 알아차리면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카르마를 끊는 것은 머리로 배우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르마를 지탱하고 있는 조상 대대로 쌓아온 감정의 에너지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아들에게 화를 내면 아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비폭력 대화법도 공식처럼 외워서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반응을 했고 저는 매번 그 에너지에 굴복하며 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 감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풀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만으로 카르마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유치원생이 성인과 싸워 이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한 알아차림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고 내면 아이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통해 요동치는 에너지를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짜 마음 공부라고 믿습니다. 카르마를 푸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하던 반응을 잠시 멈춰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날을 카르마를 처음 넘어선 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런 경험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죠. 그 후에도 저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했고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예전처럼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죠. 제가 지금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저 나름대로 참 많이 애를 썼죠. 아들에게 터져 나오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지하 주차장 차 안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울며 그 에너지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데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많았고요. 하지만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도 알아주고 힘들면 잠시 쉬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무수히 반복했던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3년쯤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화 자체가 잘 나지 않았고요.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따라다니던 심한 우울감과 허무함도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몸도 가벼워졌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간절한 변화를 원할 때 천일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3년이 필요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집은 화를 심하게 내는 남편, 밖으로만 도는 작은 아들, 집에 오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던 아들, 우울한 마음에 입을 꼭 닫고 있거나 한 번씩 또 화를 내던 저로 인해서 밝은 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자 우리 가정도 변해갔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하고요. 아들들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지금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상대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반응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냈을 때 늘 참고 지나쳤다면 이번에는 내 내면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잠시 바라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바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춰 보시고요. 그리고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가슴이 답답한지, 배가 뭉치는지, 목이 막히는지, 몸이 뜨거워지거나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지. 그 순간 오랫동안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의 에너지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가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바라봐 주세요. 저는 그 에너지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려고 싸우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나쁜 감정이라고 밀어내지 말고 그저 그냥 그래, 네가 오랫동안 거기 그렇게 있었구나 하고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반응에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마저도 가만히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늘 하던 반응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이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저에게는 그 작은 틈이 20년, 아니 평생의 반복을 멈추게 한 시작이었거든요. 카르마를 넘어선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이 필요하거나 신비로운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에게 준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되돌려 주지 않는 것, 내 안에서 반복되던 자동 반응을 한번 멈추고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다르게 선택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제가 경험한 카르마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다면 당장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하지도 마시고요. 그저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봐 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몸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나를 쓰러뜨릴 정도로 강해도 그저 허용해 주세요. 강물 중간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을 치우면 물길이 원래대로 흐르면서 소용돌이가 잦아들듯이 우리 몸속에 저장된 카르마의 에너지도 그렇게 흐릅니다. 두려움으로 억눌러 두었던 커다란 돌만 치워주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마침내 평온해집니다. 100번, 1000번 알아차림에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단 한 번만 알아차리면 카르마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이미 당신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꼭 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내 마음이니까 허용해 주어야 할 하나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흐름도 막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카르마를 풀어내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참된 평온과 건강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